왜냐면 농원에서 3온만 시키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아유, 수리온만 시켜도 그러니까 이제 주타 버디 쳐서 그냥 파는 버디는 못한다 하더라도 파만 해도 그러니까 3온만 하면 그냥 기뻐서 그냥 좋아가지고. 아니 각 18호를 파만 전부 하면은 몇 타인 줄 아세요? 70타예요. 70타. 7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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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프로예요, 그게. 70타가 되면 거기서 그 프로 선수들 그 뭐 플러스 1, 뭐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러는 거는 그 72타에서 하나 빠졌다. 72타에서 2개 올라갔다.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72타를 친다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프로급이에요. 그래서 72타는 못 치고 73, 74, 75 이렇게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72를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플러스 10까지, 플러스 9까지인가요? 10까지인가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싱글이라고 그래요. 싱글. 근데 싱글인데 왜냐면 1, 2, 3도 다 싱글이잖아. 싱글인데 80에서 82는 안 쳐주려고 요새. 짜전 70대까지 70대까지. 79타 정도가 이제 그 싱글이다. 아니 82까지가 싱글은 맞는데 10타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싱글이라는 글자가 이제 두 자리가 아니다, 한 자리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82타까지 싱글패를 해주지. 처음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싱글은 거의 이게 프로 애들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18호를 가는 동안에 이거를 어디 한 대 옆으로 날아갔다면 그건 무조건 싱글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18홀 내내 잘못 치지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쳐 나간다는 게 운이에요. 뭘 운이에요. 그건 실력이에요, 실력. 아니 이게 왜냐면 불가능해. 초보들은 안 돼. 자꾸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싱글 할 때 16번 홀에서 예, 딱 세컨샷을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 예, 숲속으로. 예. 아이고야. 이제 모처럼 싱글을 거의 다 했는데 날아갔구나. 그러고는 이제 하는데 한 3, 4분 후에 뭐 공이 하나 뚜루루 내려오더라고. 천우신종. 예? 그래서 운이라고 하시는구나. 예.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니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다려도 안 돼. 포기하고 포기했는데 보통 안 돼. 포기하고 불러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그 오비는 원래 제자리에서 치기도 네. 하고 우리들은 이제 그 런닝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공이 그 날아간 자리로 가서 네. 두 타를 먹고 이제 치는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공이 날아간 자리로 가서 이제 치려고 봤더니 뭐가 하나 후루룩 내려오더라고. 근데 내 공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거지. 그런데 뭐 일단 잘 치하고 운이 좋아야지. 이거 18홀 내내 지금 교수님 말씀 맞다나 한 번도 실수가 없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그게요, 바둑하고 상당히 경지가 비슷한데, 골프하고. 바둑도 그 뭐 거기 똑같이 두는 건데, 이 고단자하고 딱 두면 벌써 이 무게가 무거워. 그러니까 프로골프 선수들도 차이가 뭘까 이게 딱 임하는 자세가 제일 좋은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게 칠 때 보통 그 똑바로 끝까지 보고 안 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본다고. 공 날아가는 것부터 먼저 보려고. 공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맞는 거야 이게 볼이. 끝까지 볼을
뭐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볼을 친다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게 실천이 안 돼. 그거 지적 많이 받는 것 같아. 보니까. TV에서. 그러니까 그게 실천이 되려면 이게 마음이 딱 무거워져야 가능하거든요. 묵중해야지. 바둑 같은 것도 그 묵중한 마음 상태가 아니면 경박한 마음 상태로 두게 되면 반드시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실수가 나오게 돼요. 이 골프 같은 것도 18홀 동안 한 타만 잘못 치면 이게 싱글이 안 돼. 이 묵중하고 진중한 마음을 이제 아까 그 순과 잡 얘기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입니다. 자, 운봉호 씨 하나요? 아니면 운봉호 씨 건너뛸까요? 예. 예, 건너뛰겠습니다. 너무 번세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자, 9장 보겠습니다. 9절. 하여튼 이 지인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중용에 달떡이라고 얘기해요. 달떡이 덕이라는 게 뭐랄까 엔진, 힘이에요. 힘. 마음의 힘 특히. 이 지인용 마음의 힘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마음의 힘을 써요, 못 써요?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 된다는 게 우리 유학의 이 중용의 논리예요. 그런데 지인용을 얘기해 주는데도 그게 뭐요? 그게 그냥 관념이요, 뭐 추상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공자께서 호학 근오지하고 역행 근오인하고 지치 근오용인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지가 뭐냐? 지혜가 뭐죠? 그냥 학문을 좋아하는 거. 학문을 좋아하는 게 지혜에 가깝다. 역행, 힘써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근오인, 인에 가깝다. 지치, 부끄러움을 아는 거. 이게 용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치, 역행, 호학, 요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학문 좋아하는 거, 힘써 실천하는 거, 부끄러움을 아는 거, 이건 구체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지인용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왈 이자는 연문이라. 자왈이라는 글자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누구 얘기예요? 공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왈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으니까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차는 논 미구포 달떡이 구이 입덕지사니. 이것은 말한 거다. 미구포 달떡, 보편적인 덕에 이르지 못해서 덕에 들어가는 일을 구한 것이다. 달떡 속에는 아직 못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입덕, 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초학지사라는 거죠. 주자왈 상해 기연 달떡지명이나 공학자 무소종이 고로 우원 기 불원자의 시지하여 사유시구지면 즉
가에 입덕냐니. 위에서 이미 달떡의 이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달떡의 이름이 뭐예요? 지인용을 얘기했는데 학자들이 공은 이제 뭐뭐 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공자께서 무소종이 소종 쫓는 바 쫓아서 들어갈 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을 두려워해서 지인용 얘기하는 지를 어떻게 얻어? 용을 어떻게 얻어? 인을 어떻게 얻어? 무슨 추상적인 명사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우원 공자께서 또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냐? 기 불언자의 시지하여. 지인용에서 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거를 보여줘서 사유시구지면 이거로 말미암아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죠. 이거로 말미암아 구하게 되면 그러면 가입덕이라 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성인지원의 천심원근지서를 성인 말씀에 얕고 깊음 멀고 가까움의 그 순서는 불가차음이 여차니라. 차 서로 어긋나게 하는 거고 흠은 빠뜨리는 거죠. 흠결 어긋나게 하거나 빠뜨리게 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유교의 그 올라가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충 빼고 뭐 이거 불교식으로 또 일로 가져왔다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이번 논문 쓸 때 지금 퇴계 철학 얘기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양명 철학이에요. 퇴계 철학 그러면 심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심학의 원조는 양명학이에요. 양명 심학하고 퇴계 심학하고 어떻게 같으면서 어떻게 다르냐? 이거 아직 우리 학계에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양명 심학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전체 대륙이 양명학이에요. 저 공산주의 사람들이 양명학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래서 퇴계 철학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게 구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곳곳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퇴계 선생이 양명학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불학이다. 불교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 그냥 개인적으로 공격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양명학이라고 그러면 양명학에 올라가는 방법을 보니까 어디까지는 유교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는 이 불교적인 거를 차용해 왔어.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이게 불교적인 거. 그러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퇴계가 보니까 양명의 전승론 논변 이렇게 읽어보니까 잡박한 거라고 그러지. 이거 잡박한. 근데 이 잡박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기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양명은 이렇게 불교의 거를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주자의 그 지리한 학문보다 훨씬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래서 득도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득도 한 친구들도 나오고, 지금도 중국 대륙의 양명학을 지금 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좋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퇴계가 확실하게 지적한 건 이 불교적인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거를 그 선미가 있다. 네? 선미가 있다. 이 선이 이제 불교 선종의 맛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퇴계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퇴계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방법을 짜집게 해가지고 바꾼 게 양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반드시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뭘 폐단? 요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신 거거든요. 양명학을. 근데 그게 이제 조선 유학의 전통이 돼가지고 양명학자들, 조선의 양명학자들 강화도에 전부 처박혀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퇴계 선생의 그 얘기를 가장 요런 면에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우암 송실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 퇴계는 이게 양명학 선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선미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 불교에 올라가는 방법의 그 편의하고 간편하면서도 실천적인 방법들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유학하고 이거를 해서 하나의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퇴계가 왜 이렇게 반대하냐? 이렇게 잡박하게 연결을 해가지고는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명 같은 특이한 사람들도 이 방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명 좌파 막 이렇게 되면요, 양명 좌파에서 어떤 소설이 나오냐? 홍루몽 같은 소설이 양명 좌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그 욕심, 인욕들을 다 긍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심증리가 되니까 극단으로 이제 치닫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요 방법,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퇴계는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정자 주자의 방법에서 또 퇴계 나름대로 이걸 발전시킨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발설, 사단칠정의 리발설, 리도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다시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퇴계의 방법대로 했더니 여기에 올랐더라. 인성함양이 여기까지 되더라. 안 그러고 글자적으로만 퇴계 하면 소용없어요. 퇴계가 모든 학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복원해내 가지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전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요. 여기서도 지금 공자의 말씀, 이렇게 그 차례, 순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한 것을 지금 주자가 챙기잖아요. 이 디테일한 게 사실은 중요해. 그러니까 이 그 세상의 진리의 길이라는 게 너무나 호호탕탕하고 많고 성악씨도 서문에서 퇴계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막하기만 하고. 근데 이제 성현의 글들을 이제 읽고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갔구나. 근데 이제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들은 요 방법과 여기 방법 이렇게 그 짜집기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짜집기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서산진 씨와 기연 삼달떡 하시고 우교 이 입덕지로 하시니 이미 삼달떡이라는 건 지인용 삼달떡을 얘기하는 거죠. 지인용 삼달떡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입덕지로 덕에 들어가는 그 길로서 가르쳤다. 입덕지로는 뭐예요? 호합, 역행, 지치 이거로 가르쳐요. 부, 지필, 상지, 인필, 지인, 용필, 대용, 연호의 위진아 대저 지혜가 최고의 상지, 인이 지극한 인, 용이 대용, 큰 용기가 된 연호해야 지극하게 되지만 연이나 기 이거급제리요 어찌 쉽게 갑자기 미칠 수가 있겠는가. 군웅 호학 불건즉 역근호지요. 진실로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권태로워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역행불이 힘써 실천함을 불이 그치지 않으면 역근호인 또한 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이 불야긴으로 위치즉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면 이런 사람은 용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개 호학은 소위 명리요. 이거 아주 중요한 좋은 얘기입니다.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은 명리, 이치를 밝히는 것이고 역행은 소위 진도요. 김수길 선생님 진도를 뭐라고 번역을 하셨냐면 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진도, 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요. 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게 도를 무슨 말입니까? 도를 향해서 간다라는 뜻으로 쓴 것 같은데. 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근데 그런 이 진도라는 말은 도를 진전시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도를 진전시키는 거예요. 진보시키는 거예요. 증진시키는 거예요. 완전 다른 뜻이네요. 도라는 게 있고 내가 글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도를 진전시키는 거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수희 선생님 생각은 도라는 게 있고 거기에 나아가는 거다.
그 진도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를 진전시키는 겁니다. 수도, 도를 닦는 거예요. 지치는 소위 입진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바로 뜻을 세우는 것이니, 능, 어차, 삼자의 용공이면 능이 이 세 가지에서 용공, 힘을 쓸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삼달덕의 서가 점지의리라. 이 세 달덕에 거의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점차로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호학, 역행, 지치에 힘쓰게 되면 지인용에 거의 이르게 된다. 지인용이 나한테 쫙 갖추어져 있으면 뭐하고 같은 얘기예요. 삼달덕. 내 속에 진리를 실천하는 엔진이 3기통이 있는 거나 같아요. 자동차도 엔진이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인용이라는 거, 육아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이미 하늘이 너희들한테 다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엔진을 끄고 있어. 지금 100% 쓰지를 않고 있어. 쓰고 있는 게 그냥 10% 20%만 쓰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써야. 왜 있는 것도 안 쓰고 있니? 한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통상문 삼지위지와 삼행위인이면 즉 차 삼근자는 용지차야라. 윗 문장에서 삼지라는 게 뭐예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이거를 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삼행, 아니행지, 리행지, 면강이 행지. 요거는 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이 세 가지 가까운 거, 호학, 역행, 지치, 이거는 지인, 용에 해당된다. 용의 순서에 해당된다. 용지차해라. 절제제시왈. 이 절제제시는요, 누구냐면 이 주역에 굉장히 밝고, 그 주자의 제자인데 주역에 굉장히 밝아서 주자가 사서, 그 다음에 이경, 시경, 역경까지는 이제 역경은 이제 정자가 많이 다뤄 놓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주역 전의를 했고, 서경을 앞에 부분만 하다가 집주를 못 달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 절제채 씨한테 그걸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절제채 씨가 이 서경 집주 그거를 완성을 했어요. 서경 집전을.
그래서 삼경을 이제 마무리 지었죠. 춘추 얘기는 건드리시지 않으셨고 영영 바뀌었죠. 절제체시왈 삼지는 주지하고 삼행은 주인하고 삼근은 주용하니 생지자는 지지지하며 학지자는 인지지하며 곤지자는 용지지하요. 삼지라는 건 이제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 이거는 주지, 지혜를 주로 해서 얘기한 거라. 삼행, 안이행지, 리행지, 면강이행지는 주인, 인을 주로 해서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삼근, 호학, 역행, 지치. 이거는 주용, 용기를 주로 해서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삼지 속에 들어가 있는 생지. 요거는 지 중에서 지지지야. 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를 얘기합니다. 학지자는 인지지야. 인의 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차 등급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여기서는 지를 최등급으로 보고 인을 2등급으로 보고 용을 3등급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아, 그게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인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곤지자는 용지지혜라. 용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안행자는 인지있냐? 그러니까 인지있냐 그러면 이 행위에 있어서 최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행자는 알아서 인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롭게 여겨 행한다는 것은 지가 들어가 있는 인. 면행자는 용지 있냐? 용기 있게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호학자는 지지용냐? 그 지혜롭게 용기를 내는 사람. 역행자는 어질면서 용기를 내는 사람. 지치자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용지용냐. 용감하면 용감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도 역시 여씨, 아까 나왔던 그 여대림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 말이 좋아서 주자가 요 말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요 말은 그 다음에 589쪽에 있는 거하고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씨와 우자는 자시이 불구하고 자사자는 순인욕이 망반하고 나자는 강위인하의 불사라. 여대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시 스스로를 옳다고 여겨. 시자가 옳을 시자죠. 스스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겨. 그래서 뭐 다른 거를 구하지 않는다.
우리 보통 어리석다는 얘기가 반성할 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우자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시불구하고 머리가 나쁘고 이런 게 우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속도가 느리고 이런 사람이 우자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어떤 옳은 거를 구하려고 들질 않아. 고집 불통. 그다음 자사자. 우자 밑줄 치시고, 자사자 밑줄 치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나자 밑줄 치시고, 이 세 사람 굉장히 중요한 부류입니다. 자사자. 사자가 이게 이제 사사로울 사자죠. 그래서 스스로 사사로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 서양에서의 그 사 개념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혼동을 끼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사. 아니, 어떤 분 그래요. 자사, 스스로를 사사롭게 한다. 이 스스로 사사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것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 것 챙기는 게 왜 나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사자를 자기 것 챙기는 거로만 번역하면 안 돼요. 자기 것 챙기는 거 진짜 왜 나빠요? 자기 것 챙겨야지. 먹을 거 챙기고 자기 가족 챙겨야지. 자식들 굶어 죽지 않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것 챙기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성리학자들은 그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꾸대로 해석을 하니까, 아니, 스스로를, 여기 김수현 스스로 사사로이 하는 사람은, 아니, 스스로 사사로이 하는 게 왜 나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 이제 반격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벙찝니다. 대학 교수들도. 이게 그 사욕을 가졌다는 예. 의미로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을 피해를 주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자기 것 챙겨야 돼. 이런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뜻인지가 그대로 나와요. 순인욕이 망반하고 욕심에 순종해서 돌아올 줄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욕심에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것에 집착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에 빠져가지고 본성을 잊은. 네, 정도를 잊어버린 거를 얘기하는 망반이라는 거. 이 정도 돼야 자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취직해서 가족들 벌어먹여 살리고 있는 거, 그게 자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자사자 아니에요. 순인욕이 망반해야 이 자사자야. 나자는, 이 나자가 나약할 나자예요. 나자는 감위인하의 불사라. 이 감자가 달감자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을 달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위인하, 남의 아래가 되기를 달게
여겨 사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이해되세요? 왜 남의 아랫사람이 되기를 달게 여겨서 사양하지 않는가? 에이, 남의 윗사람이 돼야지. 요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요, 일본 사람들은 윗사람이 되는 거를 싫어한대. 아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랫사람이 되는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정서로 생각하면 요 나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어떤 근성이에요, 요거? 하부하는 근성.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잖아요. 예, 책임 안 지고.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약 시키는 대로 하고 뭔가를 주관해서 이렇게 하려고 안 해. 일본 사람들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나자라고 한다. 고로 호학,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학문을 좋아하는 게 지는 아니지만 연이나 족이 파우요. 족히 우를 어리석음을 깨트릴 수가 있다. 호학이 족이 파우다. 우는 뭐예요? 자시불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는 사람. 뭐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학문을 좋아해서 자꾸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네. 진리라고 자시불구하는 그런 습관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호학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 역행은 비인이나 연이나 족이 망사요. 힘써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족이 망사. 요때 사자도요. 그냥 사사로움, 개인. 개인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하게 되면 욕심을 쫓아서 돌아올 줄 모르는 그 욕심에 빠져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행하다 보면. 자, 그 다음 589쪽 지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비용이나 용기는 아니야. 그게 연이나 족이 기나니라. 족히 나약함을 일으킬 수가 있다. 남 밑에서 그냥 간신처럼 굽신굽신하면서 꼬붕 역할만 하면서 사는 것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싫어하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나약함을 깨울 수 있는 충분하다. 지치,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아주 좋은 문장으로 주자가 생각하셔가지고 여대림의 글을 따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나도 편데 나는 국물 있는 집으로 가야지. 해물탕? 네? 해물탕? 국물 있는 집. 해물탕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기도 거기다 넣고. 다른 데 또 어디 있죠? 해물탕 말고?
잘 모르니까. 음.